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관리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김정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린 분인데요. 라면 하나 드시고 난 후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가 무려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면 봉지 하나 때문에 10만 원이요?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들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치킨뼈에 살점이 조금 붙어 있었다는 이유로 8만 원. 회사 영수증 하나 때문에 100만 원. 종량제 봉투 대신 마트 비닐봉지 써서 20만 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10월부터는 단속이 더욱 강화됩니다. CCTV 설치부터 봉투 개봉 확인까지 정말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제가 현장에서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다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과태료 100% 피하는 분리배출 방법,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단속 기준, 실제 사례 분석과 대처법, 헷갈리기 쉬운 예외 상황들,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정보가 도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실용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90% 이상 해결돼요. 동물이 먹을 수 있나? 이거 하나예요.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천 명에게 알려드린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것들, 사과 껍질, 바나나 껍질, 귤 껍질 동물이 먹을 수 있어요. 밥, 국물, 반찬 당연히 동물이 먹죠. 채소 껍질, 오이, 호박, 당근 사료로도 활용 가능해요. 일반 쓰레기가 되는 것들, 닭뼈, 소뼈, 돼지뼈 동물이 소화할 수 없어요. 조개 껍데기, 전복 껍질 너무 단단해서 불가능. 계란 껍질 마찬가지로 소화 불가.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시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함정들. 치킨을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뼈는 일반 쓰레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 뼈에 살점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그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실제로 강남구에서 이것 때문에 과태료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뼈에 붙은 고기까지 일일이 다 발라내야 하나요? 하고 항의하셨는데 규정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계란 껍질도 마찬가지예요. 껍질 자체는 일반 쓰레기지만 노른자나 흰자가 묻어 있으면 그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로 봐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 때문에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요즘 단속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뭐 이 정도야 봐주지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담당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작은 실수는 넘어가주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누가 언제 어떤 봉투를 버렸는지 다 추적이 가능해요. 그리고 의심되는 봉투는 실제로 뜯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요. 제가 직접 본 케이스 중에 회사 명함 하나 때문에 100만 원 과태료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집에서 명함을 버린 게 뭐가 문제냐고 하셨는데 사업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넣는 건 명백한 위반이거든요. 이처럼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예외 상황들을 말씀드릴게요. 동물이 먹을 수 있나 없나 기준으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데 실제로는 일반 쓰레기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과일, 씨앗류. 복숭아씨, 자두씨, 체리씨, 아보카도씨. 이런 것들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일의 일부니까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해서 동물들이 먹을 수도 없고 사료나 퇴비로도 활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상담해 드린 분 중에 복숭아 씨앗을 음식물 쓰레기로 넣었다가 지적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씨앗도 과일 아니냐고 하셨는데 처리 과정에서 기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서 엄격하게 분류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양파, 마늘, 대파의 껍질과 뿌리. 이것도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채소의 일부니까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는 동물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드러워 보여도 사료로 쓸 수 없거든요. 특히 마늘 껍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로 넣으시는데 정확히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세 번째, 소금기가 많은 음식들.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김치까지. 이런 것들은 염분 함량이 너무 높아서 동물 사료로 쓸 수 없어요. 김치의 경우에는 물로 여러 번 헹궈서 염분을 어느 정도 제거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된장이나 고추장은 아무리 씻어도 짠맛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기름에 튀긴 음식들. 치킨, 돈가스, 튀김 등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버리시거나 양이 많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게 안전해요. 실제 함정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호두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넣었다가 지적받으셨어요. 견과류도 자연에서 나온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호두 껍질은 너무 단단해서 처리가 불가능해요. 밤 껍질, 도토리 껍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예외 사항들을 모르고 계시면 분명히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 원칙은 동물이 먹을 수 있나이지만 이런 예외들은 꼭 따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이걸 모르고 버렸다가는 정말 큰 돈을 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회사나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 이게 가장 위험해요. 조금뿐이니까 집에 가져다 버리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바로 100만 원짜리 과태료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요.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회사 영수증 하나만 나와도 곧바로 사업장 쓰레기로 판정. 명함, 회사 서류, 사무용품 포장지 등 작은 단서만 있어도 아웃. 집에서 개인적으로 쓴 거다라고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상담해 드린 분 중에 택배 상자에 회사 주소가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과태료 받으신 분도 계셨어요. 정말 억울하다고 하셨지만 규정상으로는 명백한 위반이었죠.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수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냥 음식물 전용 수거통에 넣는 게 아니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버려야 한다는 점이에요. 물기가 많으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 곡물류 물기를 완전히 빼고 버려야 해요. 수박, 참외 물기가 많아서 체에 받쳐서 물을 빼는 게 좋아요. 김치 염분 때문에 여러 번 헹궈야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치킨뼈, 살점, 계란 껍질 노른자 같은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구분하셔야 해요. 세 번째, 캔류. 음료수 캔, 통조림 캔, 맥주 캔, 부탄가스 캔. 모든 캔류는 재활용 품목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처리 방법이에요.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내야 해요. 물로 깨끗하게 헹궈야 해요. 라벨은 가능하면 떼어내는 게 좋아요. 특히 부탄가스 캔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안전을 위해 구멍을 뚫어서 버리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수거 과정에서 폭발 위험이 있어서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어요. 네 번째, 플라스틱 용기류. 음료병, 세제통, 샴푸통, 배달음식 용기.
이런 것들도 모두 재활용 가능한 품목들이에요.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더러운 상태로 그냥 버리면 재활용이 안 되고 오히려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면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기름이나 양념을 깨끗하게 씻어낸 후에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넣으셔야 해요. 실제 사례 배달 음식 용기에 양념이 그대로 묻어 있는 상태로 버렸다가 과태료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이겠지 하고 생각하셨는데 더러우면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다섯 번째, 비닐류.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빵 봉지, 냉동식품 포장지, 배달음식 비닐 포장지. 모든 비닐류는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재활용 분리배출 대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름이 묻었으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물로 헹궈서 비닐류로 분리배출하셔야 해요. 주의사항. 은박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일반 쓰레기. 여러 재질이 섞여 있는 복합 포장재도 일반 쓰레기. 지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과태료는 피하실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속 방식의 변화. 예전에는 정말 간단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눈으로 대충 보고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1단계 CCTV 모니터링. 각 지역마다 쓰레기 배출 장소에 CCTV 설치. 누가 언제 어떤 봉투를 버렸는지 실시간 추적. 의심스러운 봉투 발견 시 즉시 표시. 2단계 현장 확인. 의심되는 봉투를 실제로 개봉해서 확인. 내용물을 하나하나 검사. 사진 촬영으로 증거 수집. 3단계 신원 확인. 봉투 안에서 나온 영수증, 명함, 우편물 등으로 주인 특정.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내역 등으로 교차 확인.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과태료 부과. 실제 단속 사례들. 사례 1. 라면 봉지 10만원 과태료. 종로구 어시. 라면 먹고 난 후 기름 묻은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투입. CCTV로 확인 후 봉투 개봉. 라면 봉지에서 어시 주소가 적힌 택배 라벨 발견. 기름 묻었으니까 일반 쓰레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과태료 확정. 사례 2. 치킨뼈 8만원 과태료. 강남구 B씨. 치킨 먹고 난 뼈를 종량제 봉투에 투입. 뼈에 살점이 붙어 있는 상태. 뼈는 원래 일반 쓰레기 아니냐고 했지만 살점 부분이 문제가 됨.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사례 3회사 쓰레기 100만원 과태료. 강남구 C씨. 회사에서 가져온 서류를 집 쓰레기와 함께 배출. 봉투에서 회사 명함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발견. 집에서 개인적으로 봤던 자료다라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음. 사업장 쓰레기 무단 배출로 최고 금액 과태료. 대처법과 예방책. 즉시 대처법. 만약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1. 일단 침착하게 고지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 2. 이의제기 기간 보통 30일 내에 증거자료 준비. 3. 실제로 본인이 버린 게 아니라면 CCTV 영상 열람 신청. 4. 변명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 예방책. 1. 봉투에 개인정보가 들어간 물건 절대 금지. 영수증, 명함, 우편물 등은 따로 파쇄. 택배 박스의 주소 라벨은 떼어내기. 2. 배출 시간과 장소 철저히 준수.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만 배출. 다른 동이나 다른 지역에 버리지 말기. 3. 봉투 관리 철저히. 종량제 봉투만 사용. 너무 꽉 채우지 말기. 테이프로 고정하지 말기. 알아두면 좋은 팁. CCTV가 없는 곳을 찾아서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요즘은 이동식 CCTV도 있고 무엇보다 불법 투기로 더 큰 과태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정확한 기준을 알고 정직하게 버리는 게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마이너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지역별 차이예요. 기본 원칙은 전국적으로 비슷하지만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서울시의 특징. 음식물 쓰레기 RFID 태그 시스템 도입, 배출량에 따른 종량제 적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이 타 지역보다 까다로움. 경기도의 특징. 지역마다 수거 요일이 다름. 아파트와 단독주택 기준이 세분화됨.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 기준이 엄격함. 부산, 대구 등 광역시. 해안 지역 특성상 조개 껍질 등 해산물 쓰레기 처리 기준 명확. 관광지 특성상 일회용품 단속이 강화됨.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 1. 계절별 특이사항. 여름철, 수박, 참외 등 수분이 많은 과일 껍질 처리 주의. 음식물 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 문제. 일회용 아이스크림 용기, 음료수 병 증가. 겨울철, 귤 껍질, 사과 껍질 등 과일 껍질 대량 발생. 난방용 폐기물 연탄재, 나무 등 별도 처리. 김장 쓰레기 대량 발생 시 처리 방법. 2. 특수한 상황들. 이사할 때 대형 폐기물은 별도 신고 후 처리. 가전제품은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 이삿짐에서 나온 포장재는 업체에서 가져가도록. 명절 후 음식물 쓰레기 대량 발생 시 나누어서 배출. 선물 포장지, 상자 등은 재활용으로 분리. 제사용품 등은 지역 기준 확인. 3. 최신 트렌드와 변화. 배달 음식 증가로 인한 변화. 플라스틱 용기 분리배출 기준 강화. 일회용 수저, 젓가락 등 별도 분리. 소스 용기, 음료 컵 등 세척 후 배출 의무화. 친환경 포장재 등장.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일반 플라스틱과 동일하게 처리. 종이 포장재도 기름 오염 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 새로운 소재 등장 시 지자체 기준 확인 필요. 4. 아파트 vs 단독주택 차이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차 검사하는 경우 많음. 주민들 간 상호 감시 효과. CCTV 설치율이 높아 단속 확률 높음. 단독주택 개별 배출로 책임 소재 명확. 수거시간 준수가 더 중요. 이웃과의 갈등 소지 있음. 5. 실전 꿀팁. 의심스러울 때는 이렇게. 1.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분리배출 기준 확인. 2.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 3. 환경부 자원재활용 앱 활용. 4. 의심스러우면 일반 쓰레기로 처리 과태료 위험 줄임. 효율적인 분리배출 방법. 1. 주방에 분리수거함 여러 개 비치. 2.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처리하는 습관. 3. 재활용품은 깨끗하게 씻어서 모아두기. 4. 헷갈리는 것들은 따로 모아서 나중에 한 번에 분류.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신경 쓰시면 과태료 걱정 없이 깔끔하게 쓰레기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